안녕하십니까. 유니티 레벨업 동아리, 광운대학교 레벨업 동아리 유니티 2D 기초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이제 한 학기도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에다가, 근데 이제 다 안 끝날 수도 있으니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전부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정도 시간을 잡고, 안 되면 이제 방학 때까지 한 주를 더 잡아서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도여서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론 이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코드 꼬라지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제가 코드를, 그러니까 생각하던 거를 제가 짜고 오류 같은 거를 이제 AI한테 맡겨서 바꾸는 형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딕셔너리에다가 그거를 이용해서 컴퓨터 내부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걸 일일이 다 꺼내서 하는 방법이었는데, 우선 어렵고 처음으로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제가 실질적으로 빌드를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출시를 할 게 아니니까 조금 미흡하더라도 쉬운 방향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저번 코드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냥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 만들기를 할 겁니다. 적을 만들고 적 움직임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만들고 레벨을 만들고 빌드해 볼 겁니다. 자, 이게 이 화면이 이제 저희가 완성될 시의 화면인데요. 화면 말고 실제로 빌드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빌드를 한 걸 키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 스타트, 세팅, 엑시트가 있고, 세팅에서는 우선 하나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바꾸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 바뀌고요. 이게 오류가 좀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어플라이 누르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작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레졸루션을 세팅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실질적인 게임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설정하는데, 뭐 다들 게임 좋아하시겠죠, 아마도. 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게임들 세팅에 가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AAA 게임들 말고 그래픽이 중요한 3D AAA 게임에서는 막 Vsync, 그 뭐라 하냐, 수직 동기화, 뭐가 있을까요? 모션 블러, 뭐 이런 류의 그게 있는데, 3D가 꼭 고급 AAA 게임이 아니더라도 3D를 사용하는 인디 게임들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실제로 2D 게임은 그렇진 않고, 뭐 사운드 이펙트, 그러니까 사운드 믹서를 나눠 가지고 사운드의 소리를 줄이거나 이런 거, 혹은 레솔루션, 이렇게 뭐냐 그거 해상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풀스크린 할지 윈도우 창모드 할지, 그 그 뭐냐 꽉 차는 창모드 할지 세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우선 또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픽 뭐 그런 건 3D니까 우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예시만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제 레졸루션만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백을 누르면 뒤로 가고, 뭐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레벨들이 있고 백이 있습니다. 백을 누르면 뒤에 가고, 레벨을 가게 되면 이제 레벨을 하나 작동되게, 이것들은 우선 예시로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1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게임이 작동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체력도 닳고, 이렇게 체력이 닳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닳는 거를 저희가 버그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원하신다면 UI를 만들어서 막 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메인 메뉴로 나가기, 플레이하기, 다시 하기, 뭐 이런 식으로 UI를 배치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희는 우선은 그런 거 없이 우선은 우선은 이 정도로 했고요. 엑싯을 누르면 이렇게 나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빌드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류 수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오류 수정부터. 우선 오류 수정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류 수정의 이유는 우선 개어렵고 효율이 안 좋았습니다.
지속 데미지가 오류가 났었는데요. 왜 오류가 났냐면 프레임마다 트라이 데미지가 호출이 됐습니다. 플레이어가 트리거에서 나갔을 때 넥스틱 메모리가 조여되지 않아가지고 뭐 그게 그 지속 데미지가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 플레이어가 존재 시에 키 충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류도 있는 아주 최악의 코드였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온 트리거 스테이 2D를 쓰지 않고 업데이트해서 이제 지속 데미지를 관리시켰고요. 입장 시 바로 데미지, 그리고 퇴장 시엔 딕셔너리에서 제거하는 식으로 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요.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죠. 우선 딕셔너리가 뭔지는 보여드렸으니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새롭게 딕셔너리를 정의했습니다. Private Dictionary, 플레이어 컨트롤러와 플로트를 받는 Players in Trap의 이름의 변수를 이제 새롭게 할당을 시켜줬습니다. new를 이용해서. 그리고 untrigger enter 2D에 이제 들어갈 때랑 이거를 설정해 줬는데요. 우선 이건 저번에 드렸고 인터벌이 적을 때는 이제 플레이어를 택 데미지하고 이것도 그거고요. 그리고 else 여기가 추가된 부분 같은데 이제 입장 시에는 바로 데미지 주고 플레이어 인 트랩의 플레이어에 이제 타임점 될 현재 타임에다가 틱 인터벌을 줍니다. 요것은 업데이트에서 관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시간에서 틱 인터벌만큼의 시간을 딕셔너리에 넣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딕셔너리의 키값을 설정해줘서 그 키값에 있는 밸류를, 그러니까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에다가 이걸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봅시다. 아, 그리고 이거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원래 제가 그 보통 강의들은 그 직접 치면서 보여주는데 전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를 보면서 그대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일일이 한 번은 써보세요. 한 번 정도는 쳐볼 만합니다. 좀 길긴 해도 한 번 쳐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 코드가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거 빨리빨리 하느냐고 그냥 좀 대충 짰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 이따구로 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 1년 뒤에 실력이 늘고 막 저보다 잘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와, 이 사람 좀 그렇다 싶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실력이 늘게 되는 데는 우선 코드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GPT로 편하게 하는 것은 그 나중 얘기고 아니면은 이제 GPT로만 편하게 하면 본인이 코드를 못 짜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틱 엔터벌이 0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데미지 바로 주고 이렇게 딕셔너리에 넣어서 설정을 해줍니다. 엑시트입니다. 엑시트는 뭐 함정에서 나갈 때를 얘기하고요. Players in Trap의 이제 딕셔너리에서 이 플레이어를 지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 업데이트, 대망의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거 왜 두 개냐? 네, 업데이트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업데이트는 우선 한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에 있는 내부 함수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틱 인터벌이 0보다 작거나 카운트가 0이면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있는 객체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for each로 이제 for는 아시죠? 다들 반복문인데 그거에 이제 그 C++에서는 for 하고 int i 하고 뭐 end a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C샵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for each문을 사용해서 player in players 해서 플레이어에 있는 것을 하나씩 뽑아서 플레이어의 변수로 각각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파괴됐을 때는 그냥 remove하고 없애고요. 타임 현재 타임이 아까 전에 보인 그 딜레이 타임 있죠. 딜레이 타임보다 더 오래됐다.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났다. 즉 인터벌 타임보다 더 지나갔다 싶으면 이제 플레이어 택 데미지를 한 번 더 주고요. 이 인터벌 타임을 좀 더 늘립니다. 타임점 타임의 틱 인터벌을 좀 더 늘려서 이 다음 타임이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if destroy on hit를 해주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destroy 하게 되니까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제가 다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 보이죠? 네. 그래서 오류 수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씬 어디 있어? 샘플 씬의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꾸준히 데미지가 잘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 만들기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캐릭터를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D를 해서 에너미 이름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캐릭터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에너미로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에너미가 있어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줄게요. 플레이어랑 에너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에서 레이어 콜리전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태그가 아니라 레이어에 가서 add 레이어로 가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각자 90번은 아마 비어져 있을 거예요. 안 비어져 있으면 그 아래 걸로 하셔도 되고 이제 플레이어랑 에너미를 적어 줍니다. 그리고 에너미에다가는 레이어에 에너미를 해주고요. 플레이어에다가는 플레이어 어디 있어? 플레이어에다간 레이어 플레이어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 에너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해볼게요. 에너미로 바꿔주고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스 피직스 2D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그 레이어 콜리전 매트릭스라고 콜리전이 레이어마다 콜리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자 해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미와 플레이어를 해제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에너미와 플레이어가 둘이 부딪혀서 그러니까 서로 전진을 막는 이상한 그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캐릭터의 레이어를 플레이어로 바꾸고 에너미 레이어를 에너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에너미의 트랩 데미지를 넣어보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지나가지긴 하는데 데미지가 안 입혀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씬에서 풀씬에 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씬을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 업로드 시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미가 단순 에너미만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잠시만요. 그냥 이거 제가 만들어 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안 됩니다. 각자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긴 한데 데미지가 안 입혀질 거예요. 이 사진처럼. 그래서 왜 안 될까요?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스트리거가 온이 되면 물리 충돌이 없어지고 오브젝트가 서로 겹쳐서 물리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스트리거를 오프하면 되겠죠? 아니 잠깐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진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에너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미를 이거 어디 갔어? 같이 있군요. 그리고 같이 되네요. 이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했나? 그러니까 에너미를 만들고 그, 그 플레이어 컨트롤을 빼주세요.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적을 조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안 입혀져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데미지가 안 입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미에 이 스트리거가 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 써졌네요. 잠시만요. 아이, 완전 잘못 썼네. 완전 반대로 썼네요. 이거 다시. 그러니까 이 트리거면은요. 그러니까 이 트리거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트리거는 어떤 거냐면 물리 이런 현상들을 싹 다 무시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물리를 없애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을 없애고 실제로 물리를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트리거를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트리거를 켜둬야 됨. 켜둔 상태면은 물리를 싹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트리거를 체크를 해보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캐릭터하고는 안 겹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이제 트리거가 되니까 캐릭터의 데미지가 제대로 입혀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트리거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땅으로 꺼집니다. 왜냐? 왜일까요? 이 트리거를 체크하면 벽과 바닥의 물리 충돌도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럼 바닥 아래로 꺼지게 돼요. 그럼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바닥은 안 뚫리고 사람은 뚫리게 하고 싶은데 데미지도 입혀야 돼요. 이제 각자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 두 개를 나눈 겁니다. 데미지 객체를 만들어서 자식으로 넣고 거기에 데미지 관련 논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바닥도 통과하지 않고 데미지도 입히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MT 오브젝트를 에너미의 자식으로 만들고 이름을 데미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디폴트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레이어를 이제 에너미로 하게 되면 그대로 충돌을 또 안 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바꿔줍니다. 박스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이 트리거를 체크해 주세요. 데미지에. 그러니까 데미지는 이제 트리거로 작동을 해야 되고 에너미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 뭐냐 에너미 자체는 이제 벽하고 이런 건 다 충돌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트랩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잘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게임 켜놓은 건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create empty로 데미지를 넣어줍시다. 똑같이 됐죠. 근데 데미지가 에너미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를 해주고 트랩 데미지를 넣어주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넣어줍시다. 넣어주고 이스 트리거를 체크하고 여기선 이스 트리거를 해제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야 왜 이래? 잠깐만요. 아 데미지가 너무 크게 설정이 됐죠 지금. 데미지의 크기도 조정해야 됩니다. 데미지가 지금 왕창 크게 설치가 돼서 캐릭터의 주변에만 다가가도 데미지가 입혀지는 아주 요상한 상황이 방금 연출이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녹화가 되고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줄여두고 보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 만들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 움직임 만들기를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원한 이거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1시간 안에 다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선 메인 화면 만드는 건 같이 하고 적 움직임 만드는 것만 지금 마무리를 해봅시다. 적 움직임을 만들고 다음 시간에 메인 화면하고 레벨을 만들고 빌드를 하면 시간이 남네. 더 할 거 없는데. 우선 20분 했죠. 20분 적은데. 우선 움직임 만들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에너미 무브먼트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그 그라운드 레이어를 각자 탐지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놈이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그 일정 부분을 이렇게 딱딱
탐지를 해서 왔다 갔다 해서 플립하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택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변수가 존재합니다. 변수를 제작을 해줍시다. 새롭게 스크립트를 만드세요. 이제 변수 제작을 해줍시다. serialize field로 private transform point A 그리고 private transform point B private float move speed 이렇게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죠. 시작 지점, 끝 지점, 스피드 그리고 벡터 3 타겟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타겟 포지션은 이제 움직일 곳이에요. A가 시작 지점이니까 B를 이제 타겟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거를 스타트 함수에서 해줍니다. 타겟 포지션을 포인트 B 위저 포지션에 넣어줍니다. 포지션 B를 이제 타겟 포지션에 넣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제 트랜스폼의 이제 포지션을 움직이고 목표 지점 도달 시 방향을 전환해 주는 건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플립부터 봅시다. private void flip을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vector 3 스케일을 이제 transform the local scale을 넣어줍니다. 이 transform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 캐릭터,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객체의 transform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ransform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scale.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를 스케일에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바꾸는 거를 적용해 줬고요. 그리고 로컬 스케일에 이 스케일을 넣어줍시다. 변수를. 이런 식으로 플립을 해주고요. 업데이트 함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봅시다.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이제 벡터 3의 move towards 앞으로 가는 거죠. 트랜스폼의 포지션과 타겟 포지션 사이에서 무브 스피드만큼 움직입니다. 타임 델타 타임을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으면 방향을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벡터 3 디스턴스가 타겟 포지션과 그러니까 타겟 포지션과 현재 이 객체의 포지션의 이제 디스턴스가 0.1보다 작게 되면은 타겟 포지션에 그러니까 타겟 포지션에 넣어줍니다. 뭘 넣어주냐? 타겟 포지션과 포인트 A의 포지션이 같다면 포인트 B 포지션을 넣어주고요. 아니면 포인트 A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현재 있는 곳이 A면 타겟 포지션에 B를 넣어주는 거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이 B면 타겟 포지션에 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구현을 했고요. 왜 이렇게 했냐? 현재 물리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트랜스폼을 움직이는 방법을 차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그 아무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정말 타일맵에다가 캐릭터만 딸랑 해놔가지고 그 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한데 여기서 하기에는 좀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요. create empty를 두 개 해주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잘 움직이면 원한다면 이제 각자 애니메이션 넣어줘도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empty를 넣어주십시오. 이제 포인트 A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해서 포인트 B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A, 포인트 B가 이렇게 나올 텐데 포인트 A를 여기로 해줍시다. 포인트 B를 여기로 해줍시다. 그리고 에너미 무브먼트가 잠깐만. 에너미 무브먼트를 방금 작성한 것을 애드 컴포넌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브 스피드랑 A, B가 있죠. A랑 B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잘 되고 있죠? 네, 넣어주고 플레이를 해보면 어이구 이거 왜 이러냐. 네,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러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는 프리즈 포지션 Z를 해주죠. 리지드 바디를 이 오른쪽 놈은 방금 만든 건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 Z를 클릭을 해주시면 로테이션이 프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움직임까지 해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만나서 하게 될 건데 그리고 빠질 때는 꼭 일주일 전에 말을 해주세요. 제발요. 일주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자, 다시. 하루 전에.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3시에 해주시면 제가 공지하는데도 미안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메인 화면을 만들 거고요. 레벨 만들기 해볼 거고 빌드까지 해볼 겁니다. 아까 다 보여드렸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